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적으로 총 56곳에서 34,89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은 31,024가구로 전월의 4.7배에 달하며 전년 동월 대비 54.6% 늘었습니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62.1%, 지방이 37.9%로 주택 공급에 단비가 내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난 3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10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반면 강남 4구는 전체 보합권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주요 이슈가 있는 용산구도 마이너스 0.01%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차기 정부 정책 이슈와 맞닿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법원 경매 시장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6.3%를 기록해 전월 대비 1%포인트 더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매 법정 자체가 거의 열리지 못했던 2020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렀고 서울은 10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매매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을 위주로 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이 용산구는 9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용산공원 조성과 또 지역가치 상승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스태그네이션과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이고 여기에서 굉장히 특히 서민들 실물 자산이 없는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 현상이 정말 올까 이렇게 우려가 굉장히 지금 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비용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수요가 받쳐주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 지출이 많으면 그만큼 이 비용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가 원자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더 적게 생산하거나 가격을 올려야 되거나 그리고
소비단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비용 인상 스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긍정적인 것은 기업의 세제를 굉장히 감면해주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를 감면해줘서 굉장히 내가 노력한 만큼 버는 것만큼 내가 쓸 수 있고 또 기업의 투자가 활성이 되면서 이 소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부 지출에 의한 바로 이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고 바로 거기에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그러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불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외세 변인이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변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죠. 원유가 그리고 니켈, 알루미늄 그리고 많은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폭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옆에 있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신흥 국가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원유 인상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의 은행연합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금리 그리고 원유 그리고 달러, 환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혼전세가 일어나고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급락을 했고 또 이것이 또 반등이다. 반등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외지인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요번에 소비자 물가 나왔죠. 미국 7.9%, 30년, 4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거의 4%대로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지금 위험 신호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또 내수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의 지금 2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이런 내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3번이나 했지만 함부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서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 이거는 내수도 굉장히 지금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에 어떻게 보면 잘못 따라가다가는 굉장히 경제의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그 금융의 역사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일 쇼크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택시장의 투자였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에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특히 주택, 그리고 금과 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비트코인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은 2,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적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직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볼 때, 세계 경제를 볼 때 왜 자꾸 미국의 연준과 그리고 어차피 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금 이러한 그 화폐들, 법정 화폐들 이를 해서 왜 우리가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런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그런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미국은 물론 이제 전 세계를 화폐를 통합하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71년에 금분위제를 포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주는 그래서 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본위제를 포기한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이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렸죠. 그러나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본인들의 그 위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외교의 신이라고 하죠. 미국의 헨리 키신저 장관이 이런 묘책을 냅니다. 가장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하죠. 지금 원유의 결제 시스템,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 합시다라고 협약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는 많은 왜냐하면 원유를 전 세계에서 사가잖아요. 그럼 달러로만 결제하면은 그 많은 달러들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오면 그 달러는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가치가 또 하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또 해결을 했을까요? 미국에서는 사우디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갈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로 그 달러로 미국의 군사물자 이런 것들을 또 구입하게 해줬고 그리고 특별 금리의 국채를 또 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또 그 건설 대금을 또 달러로 지불해서 다시 그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인플레이션과 가치 하락을 막았죠. 그래서 이런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최대의 부채 국가면서 무역 적자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계의 경제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달러의 시스템,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시스템,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무역 적자를 내야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퍼지는 효과, 그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채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달러가 기초통화로서 유지를 유치한 또 두 가지 방법은 이제 바로 달러를 그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뇨리아 효과라고 그러죠.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20센트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다 수익이죠.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달러 투자하실 때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왜 우리가 FOMC 회의록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페드의 그 움직임을 봐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기축통화로서의 바로 달러의 위치 그거로 인해서 또 원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세계 경제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시겠지만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가 지금 들어왔는데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지금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LTV 규제가 완화가 들어간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취득세 할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주택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앞으로 1가구 2주택의 어떤 그 지금은 뭐 6개월로 굉장히 타이트해졌는데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완화가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분양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다는 점은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이 지으니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때 사자라고 하지만 정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실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절대로 이러한 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사례를 들면 둔촌주공의 지금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바로 이제 준공기를 연장을 했죠. 이 많은 임금 인상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비가 굉장히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주택자분들은 투자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요즘엔 많이 접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선별해낼 능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투자 시기나 정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그 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아파트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눈높이를 좀 낮추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되고요. 역세권과 일자리 입지 갭 투자 기회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역세권과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오피스텔 투자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30년 재건축 안전진단도 없어졌고 35층 층고 제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지상 처리 지하화되는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다시 2017년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또 그 희망이 좀 있죠. 그리고 공시가가 전면 검토되고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이런 또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자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떤 그 경제의 위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주택 시장에 투자하시는 것만이 가장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양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더욱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 2040 서울 기본 도시계획이 나왔죠. 여기에서 한강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굉장히 그 연관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위치상으로 보시면 이제 강남과 여의도 부분에 굉장히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남이 이제 잠실 권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잠실과 강남의 확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재 지금 국내 최대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현대 GBC 개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인근에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자양동의 가치가 앞으로 정말 높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그 기대가 감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 더 구체화되고 확실화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가로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또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35층 그 층고 제한이 풀리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의 이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강 라인을 따라서 그 연계를 받아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과 한강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못했던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곳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광진구가 이제 끼고 있는 것들은 건대 큰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서울숲과 어린이 대공원 이러한 또 굉장히 풍부한 환경, 특히 한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뚝섬의 한강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도 위쪽보다는 훨씬 더 시세가 높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남 접근성을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강이 주는 어떤 그 유한의 의미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로 인해서 입지에 특별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맞은편에 잠실에 바로 마이스 산업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 기본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이 더욱 기능이 고도화됩니다. 강남권이 워낙
우리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많은 그런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 그리고 교통, 그리고 학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강북으로 뚫려 나가는 이러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다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접적 수혜는 바로 가까운 자양동이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앞서 우리가 남산과 한강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8월 정도면은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변의 특화 경관지구로 전환 예정이 되면서 충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풀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에 대해서 개발 가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에 발맞춰서 마이스 산업단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서 그 실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미 세 가지 단계로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GBC의 착공,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착공, 그리고 내년에 바로 이 마이스 산업단지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세계 최고의 관광지면서 그리고 바로 국제산업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광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양동의 가치 상당히 높아집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자양 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동은 바로 옆에 3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 3동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동에는 현재 가장 빠르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합설로 인가가 작년에 났고요. 그리고 한 2027년 정도면 한 1000세대 정도 이 아파트가 생기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주변에 또 시세를 견인하면서 주변에 이러한 개발 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과 또 그런 움직임들을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의 신청사뿐만 아니라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KT 계열사들과 이것에 말맞춰서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한 1,300가구 정도 들어옵니다. 롯데건설이 이제 시공하고 2025년에 준공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이것도 역시 한강변과 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자양동의 그러한 그 가치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세계가 바로 지금 이제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그 광진구청에 이제 앞으로 45개층의 한 3개 동 정도의 빌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교통, 업무, 쇼핑 시설, 특히 이제 스타필드가 이곳에 또 세워진다. 예,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공 목표가 202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바로 이 잠실 타워, 그리고 이렇게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자양동 일대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만 계속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룸이고요. 지금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지금 4억 6,800에서 4억 7천만 원인데요. 제가 월세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여러분 대출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은 지금 잘 안 나오니까 바로 전세금을 낀 이 레버리지 투자가 여러분 최고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시더라도 월세보다는 지금 전세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셔야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여러분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9,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의 발표에 따라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강남권과 가장 수혜 지역인 자양동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강 개발에 대한 특수성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구이자양 지정비 사업과 서울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상철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죠. 한강 입지의 특수성과 희소성 이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꼭 나는 여기를 꼭 하나 투자를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두 지역은 강남 4구의 두 지역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의 개발 지역도 많으면서 또 재개발 이슈까지 안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 지하철의 노선의 확장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첫 번째 지역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 지역 전통적인 강세, 지금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반포의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 최고가 46억 원을 경신할 정도로 그 인기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에 힘입어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도 같이 견인되고 있는 두 번째 지역 서초구 서초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이슈 품고 있는 곳들은 늘 항상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오늘 신흥 강자와 전통 강자 모두 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9호선 센터공원역 개통 예정인데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9호선 센터공원역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인근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나볼 지역,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덕동, 우선 지하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다니는 노선이 5호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5호선 고덕역과 상일동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런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초역세권, 앞으로의 도보 1, 2분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9호선이 앞으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9호선 샘터공원역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으로의 아파트,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르테온 이런 아파트 가격대 지금 보시면 18억, 19억 정도가 호가로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이런 초중고, 굉장히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 이러한 초중고 학군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주변 지역으로의 지하철 노선의 확장과 도로의 확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바로 8호선의 연장 소식과 또 9호선 여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이런 도로 확장 부분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덕동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5호선을 이용하신다면 5호선 도심 CBD 업무 지역과
또 영등포, 여의도에 이러한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탁월한 모습들. 여기 앞으로의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9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강남의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100만의 일자리의 접근성, 여기에 더불어서 9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또 여의도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 노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또 급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 됩니다. 더군다나 도로의 여건도 굉장히 탁월하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또 직주 근접성, 그리고 여기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까지도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네, 고덕동 지하철 9호선을 품고 있다라는 점도 참 좋고 입지 정말 좋은데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겠죠. 개발 호재. 먼저 재개발 이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 방향성이 바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신통기라고 일컫는 그런 방향성인데, 이러한 신통기 1차 후보지가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었죠. 그만큼 인기 있는 지역들이 선정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초로 A-1, 2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작년 기준으로 3군데서 지원을 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에 반해 인기 있는 지역들 바로 용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용산구, 청파 2구역이 선정이 되었고, 은평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러한 그 재개발이 관심이 많은 분들 많은데, 이곳에도 11곳, 용산구에서도 11곳이 후보지가 신청이 되었던 모습들. 그에 반해서 강동구 3곳이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모습만 봐도 이러한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강동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한 곳에서 2개 내지가 선정이 된다고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주변 지역만 보더라도 윤평구 11곳, 용산구 11곳, 그에 반해 강동구는 3곳이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앞으로 이런 선정 면에서도 빨리 선정이 되어진다면은 그 속도가, 재개발에 관한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위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고덕 2-2지구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위쪽으로는 앞으로의 일자리가 형성되어지는 고덕의 비즈밸리 맞은편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샘터 공원역이 도보권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겠죠. 승강기 기준으로 해서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는 500m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곳이 역세권 시프트로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민간 사업으로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롭게 이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성이 보이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잘 적용이 되어 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LH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고덕 1지구와 고덕 2-1지구가 포진이 돼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도 이러한 평당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이 또 가깝고 고덕 비즈밸리에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주변에 이러한 샘터 공원과 동면 근린공원, 또 아래쪽으로 초중고가 잘 포진이 되어져 있고, 또 고덕 비즈밸리 위쪽으로는 한강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이곳은 또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유통시설, 상업시설 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굉장히 큰 규모의 유통시설인 이케아가 들어서게 된다. 이케아를 비롯해서 관공서를 비롯해서 이러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150여 개가 회사가 입점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R&D 시설과 대형 유통 상업 시설이 또 들어서게 되고요. 여기에 호텔과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되어진다. 또 중요한 점은 또
주민들을 위한 공원까지도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여기에 더불어서 상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쇼핑몰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유발료가 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9호선, 여기에 9호선 갖고 있는 딱 반대되는 모습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곡의 산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 역시도 마곡의 산업단지처럼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9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강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3만 8천 명의 고용 창출까지 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이케아 3호점 들어서게 되는데요. 고양과 광명에 이어서 3호점이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 주변 지역의 도로 여건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더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도로 여건까지 형성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중교통의 요소까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확장이 되어진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중앙보훈병원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추후 연장 사업으로서 샘터 공원역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샘터 공원역을 지나 추후에는 바로 왕숙지구로의 연결성까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지역에서 유동인구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이것이 재개발을 떠나서라도 또 지가 상승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또 8호선 역시도 별내 방향으로 연결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4단계 사업으로 샘터 공원역 이용하실 수 있다. 황금 노선의 중심지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신 분들을 보실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 22년 연말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바로 고덕의 비즈밸리 옆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고덕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 아래쪽에 바로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 경부고속도로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아래쪽으로 판교, 동탄의 이러한 지역의 가격 상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신다면 앞으로 가는 이곳의 위치가 그만큼 굉장히 탁월하고 또 강남권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4구에 위치한 그러한 지리적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에 고속도로가 설치가 되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년 1단계 사업으로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2024년 2단계 사업으로서 안성에서 세종까지 개통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개통이 된다면 서울에서부터 세종까지 약 70분대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주변 지역으로의 이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량 또한 감소되는 효과, 여기에 수도권, 충청권 지역의 지역 연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지는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정말 많은 호재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 지역 내에 주택 매매 거래 가격이 약보합세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슈를 품고 있는 지역들만 좀 꿈틀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 재개발 이슈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 지역 시세입니다. 팀장님, 이 지역, 이 주변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부동산에 있어서도 정책이 가장 또 중요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써 어느 정도 윤곽선이 나오고 이제 뭐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것만 남았는데 어느 정도 윤곽선 나온 부분들, 우선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대 5억 9천에서 5억 9천 5백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금액대가
6억이 안 넘어서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더라도 85%의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여기에 재산세도 혜택을 받겠죠. 전세 시대에 3억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한 건 투자하셨을 경우에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수입 창출 가능한 투룸의 다세대 주택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이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교대역 쉽게 이용해 볼 수 있는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입지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강세인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구 지금 이런 아파트의 가격만 보더라도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이러한 보합세와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 하지만 이곳은 반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반증하듯이 주변 지역의 가격도 계속해서 방어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도시 항상 손꼽히는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랭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서초 1동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3호선과 2호선이 이용 가능하시고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정거장 다 가게 된다면 양재역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양재역에 또 신분당선,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GTX의 신호선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초구 갖고 있는 입지가 되겠죠. 또 왼편 오른편에는 바로 또 최대 서울의 대한민국에서 최대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강남역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역 2호선은 라인을 따라서 태어난 후에 벤처산업벨트, 역삼과 설릉, 삼성 그러한 부분들, 또 위쪽으로는 KBT, 성형미 의료산업 관광벨트의 접근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일자리가 100만을 넘어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의 우수한 인력들이 더더욱 늘어날 수 있는 호재가 또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서초구 주변 지역으로의 강남역의 상권과 또 코오롱 부지, 이러한 서초대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초중고, 강남의 학군은 굉장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우수한 학군들이 곳곳에 다 퍼져 있고 여기에 서울 교육대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대학의 학군 수요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신세계 백화점,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의 신세계 백화점과 또 서울 성모병원 등 이러한 생활 인프라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는 서울 법조타운, 그 옆으로는 정보사부지의 개발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가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 바로 서초구의 서초동 되겠습니다. 네, 교대역뿐만이 아니라 강남역, 서초역 굉장히 지금 교통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더해서 이 GTX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입지 면에서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그에 따른 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의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발 호재, 서초동 정보사부지의 개발 소식인데요. 바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이동성이 더더욱 좋아졌던 부분들, 그 위쪽으로 서리풀 공원 위쪽에 포진되어 있던 정보사부지가 안양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 부지를 MDN그룹이 매입을 하게 되었었죠. MDN그룹은 이러한 부지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개발을 하겠다라는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인 그러한 부분들, 이곳에는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문화 시설 등이 또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또 중요한 부분들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더더욱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IT와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더욱 창출되는 부분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더더욱 많은 인원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또 현대차가 GBC보다 더 큰 부지의 사업으로 되는 이러한 메머드급 개발 호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서초대로 개발 계획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남,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또 용적률 상향과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진흥 아파트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 등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 등이 앞으로의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런 58만여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용적률 1000% 상향이 되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 롯데 이런 칠성 부지가 250m 이르는 초고층 빌딩, 삼성의 서초사항 옆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서초대를 따라서 확장이 되어지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상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인 이러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강남역의 이러한 상권이 서초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는 코오롱의 부지 개발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종상향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탈바꿈이 되고요. 또 기부지 한합 등을 통해서 주민을 위한 표현의 시설이 확충이 되어지고, 여기에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이러한 공사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더더욱 확충될 수 있는 부분들. 그 옆으로는 롯데 칠성 부지가 기다리고 있죠. 삼성 서초타운 옆으로 이러한 롯데 칠성 부지가 용적률 혜택을 받기 때문에 250m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이 형성이 되어진다. 이건 역시도 뭐 롯데타운이라고 일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양재역 주변으로 해서, 양재 IC 주변으로 해서 또 4차 산업과 관련된 AI 육성을 위한 지정된 허브가 또 굉장히 많은 또 소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을 비롯해서 우수한 인력들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겠고요. 이권역과 상권역 안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러한 기술적인 역량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또 R&CD 연구 공간과 또 캠퍼스가 구성이 되어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갖는 이점이 또 굉장히 큽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이러한 물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업 등이 계속해서 들어서게 되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약 7km 구간에 지상에 있던 고속도로는 그대로 놔두고요. 지하에 이렇게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 로컬웨이, 스피드웨이를 통해서 지역의 이동성이 더더욱 확장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량이 복잡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는데, 지하에 도로가 생긴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또 개선이 되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런 교통량의 분산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이 더더욱 좋아지는 이러한 개발 소식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가 위치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개발 호재들 정말 풍부하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되는 게 시세겠죠. 팀장님, 이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장의 임장 활동 통해서 주변의 가격대 알아보시면은 이 가격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룸의 이런 금액대로 볼 수 있겠고요.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 시세 5억에서 5억 4,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 이런 서초동에 4,500에서 9,500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신 부분들,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을 신행하신다면 대상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9,500에서 3억 2,500만 원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김희원 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돼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또 대선 이후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을 주제로 해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